반갑습니다. 11월 줌미팅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OIC 비즈니스 오너 임성호입니다. 날씨가 많이 오전에 쌀쌀해졌더라고요. 건강관리 특별히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우리 성공의 8단계에 준비 단계, 성장 단계가 있죠. 성장 단계 4단계 첫 번째 4단계는 만남과 초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좋은 만남으로 감정이 움직여지는 순간 초대는 수월해진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1시간 가까이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만남을 통한 긍정적 감정의 연결과 신뢰 구축입니다. 자, 네트워크 마케팅은 초기 단계에서 겉으로 볼 때는 이게 영업인가 판매인가 뭐 다른 게 뭐가 있을까? 물론 영업이나 판매에도 신뢰가 중요한 부분일 수 있겠지만 특히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체인 비즈니스에서 신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드려도 무리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뢰의 전이 결국 신뢰를 주고 쌓아나가고 그 신뢰를 돌려받고 또 나누어주는 이런 신뢰가 전이 되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신뢰는 논리가 아닙니다. 어떤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딱 물론 신뢰 방정식이라는 걸 소개해드리겠지만 이런 딱 정해진 숫자대로 논리대로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이죠. 그래서 신뢰는 자, 믿음 더하기 예측 가능성 더하기 친밀도 더하기. 자, 요게 분자입니다. 그리고 분모는 자기 중심성. 그래서 분모가 커질수록 전체 신뢰 지수는 낮아지겠죠. 그리고 분모가 작아질수록 전체 신뢰 지수는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 분모에 해당되는 게 자기 중심성. 직관적으로 쉽게 표현드리면 이건 이기주의적 성향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특히 우리 비즈니스는 이기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서는 되게 불리한 게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분자는 자, 세 가지. 첫 번째 믿음입니다. 믿음. 자, 믿음은 언제 생기죠? 일단 기본적으로 나의 말을 통해서 생기죠. 그리고 정직해야죠. 그리고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자, 전문성이라고 해서 뭐 대단한 지식이나 깊이 있는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자, 우리 사업은 네트워크 마케팅은 커뮤니케이션 마케팅이라고도 부르죠. 결국은 의사를 소통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감정과 어떤 믿음이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깊이 있게 막 장황한 설명은 필요 없지만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얘기를 상대가 듣고 이해한 얘기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말해야 되죠? 상대가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PSC 과정에서도 매주 과제도 그렇지만 끝나고 마지막에 참여한 소감과 목표를 발표하면서 자꾸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말로 전환하는 훈련 이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품 설명도 마찬가지고요. 사업 설명도 마찬가지고 정리되어져서 상대에게 설명하고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의사를 전달하는 그 훈련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내용이 그리 전문적인 내용이지 않아도 상대는 들을 때 굉장히 전문성을 갖고 전달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하면 그거에 대한 장점일 수 있겠죠. 그래서 믿음은 정직과 전문성에서 나온다 말씀드리고요. 그럼 예측 가능성은 뭐냐? 예측 가능성은 일관성이에요. 한결같은 거, 꾸준한 거. 그래서 시스템의 핵심도
일관성이죠. 일관되게 시스템을 운용하는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한결같아야 돼요. 꾸준해야 됩니다. 우리가 제품을 전달하고 사업을 전달해서 초기에 거절하거나 반대했을지라도 반드시 우리가 전달한 메시지 중에 상대의 마음을 일정 부분 움직이는 내용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당장 본인이 하고 있진 않지만, 제품을 쓰고 있진 않지만 멀리서 가까이서 항상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래서 일관되게 꾸준히 해가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안 될 때 안 되는 게 아니라 되기 위한 과정. 항상 그걸 염두에 두시고요. 꾸준히 일관되게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 친밀도입니다. 자, 친밀도는 나와의 감정이죠. 나와의 긍정적인 감정의 교류. 그래서 나한테 잘하고 나한테 친밀감 있게 대하면 나도 그에게 그렇게 할 확률이 높죠. 자, 친밀감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개인적인 친밀감이 있고 비즈니스적인 친밀감이 있을 수도 있죠. 자, 우리는 동호회나 어떤 친목 모임이 아닙니다. 분명한 우리는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이유를 갖고 어떤 경제적인 부분과 시간적인 부분들의 어떤 여유와 자유를 통해서 우리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가기 위한 그런 분명한 우리는 목표를 갖고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어떤 목적 없이 목표 없이 사람을 만나서 그냥 이렇게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미팅을 진행하든 분명히 그 미팅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로 연결되는 어떤 목표 의식을 갖고 그 미팅에 임해야 됩니다. 그렇게 의미 없이 목표 없이 그냥 이렇게 개인적인 친밀감만 쌓아나가는 미팅의 횟수가 많아지면 지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개인적인 친밀감도 필요하지만 비즈니스적인 친밀감. 그래서 우리는 일로 만난 사이기 때문에 일이 진행이 안 되고 성장이 안 되고 소득이 안 되면 계속 우리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적인 친밀감이 훨씬 더 우위에 있고 개인적인 친밀감으로 시작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교류하지만 반드시 비즈니스적인 친밀감으로 연결시켜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쪽의 미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가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이 세 가지가 분자입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성, 그래서 이기적인 것보다는 이타적인, 나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자, 아무도 우리 사업 명단에 있는 분 어떤 분도요 바보 없습니다. 진심으로 나를 돕는지 나를 이용하는지 이거 다 압니다. 아이들도 압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상대를 위한 마음으로 이타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면 신뢰는 쌓여 나가겠죠. 자, 우리 성공한 리더들은 제품보다도 자신의 진솔한 감정의 변화, 그리고 감정의 그런 경험들을 전달합니다. 이게 잘 전달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토리텔링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막 어떤 논리나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보다는 내가 진솔되게 제품을 만나고 체인이란 비즈니스를 만나고 내 어떤 마음의 변화, 그리고 앞으로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될 건지에 대한 꿈과 목표를 편안하게 상대에게 진솔하게 그 경험을 전달하면 훨씬 더 저는 그게 빨리 전달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특히 초기 만남의 목적은 어떤 등록이나 판매가 아니라, 물론 이것도 중요할 수 있죠. 하지만 그거보다 앞서야 될 건 진심으로 관계의 씨앗을 심는 것. 자, 이게 되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진행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만남을 통해서 비즈니스의 정보를 전달하기도 하죠. 그런데 에너지 없이 몸이 건조하게 열정 없는 그러한 아무리 좋은 정보도요, 상대에게 느낌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와
맞물려서 에너지를 전달해야 돼요. 파워풀하게, 힘있게. 그래서 에너지가 함께 전달돼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사업도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만남의 연속이에요. 인사가 만사죠. 모든 일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만남의 연속이죠. 그래서 만남은 인생, 사업의 확장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의 수준이 곧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죠. 자, 인간은 환경에 지배받습니다. 환경이라는 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그 구성원들이 하는 것들을 보고 듣고 학습해 나가는 거예요.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의 수준, 그 차원, 레벨이 우리 남은 삶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거 항상 기억해 두시고요. 물론 리더는 어떤 트레이닝을 통해서 무대 위에서 만들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리더는 만남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테이블 건너편에 한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리더는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찾고 있는 사람을 찾는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그런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성장하고자 하는 그런 갈구, 그걸 찾고 있는 사람을 찾아냈을 때 그분이 리더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건너편에 한 사람과의 미팅, 만남 속에서 리더는 탄생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만남은 그 신뢰를 쌓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신뢰가 쌓여 나가면 우리 삶은 그만큼 쉬워질 수 있겠죠. 그 신뢰가 쌓이면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온다고 덱스터에게도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는 첫 만남에서 제품이나 수익 얘기를 굳이 꺼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에 무슨 얘기를 해요? 상대의 꿈, 비전, 가족 얘기, 그리고 삶의 이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한 나의 현실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이 사업을, 체인 사업을 시작하게 된 이유를 통해서 상대도 시작해야 될 이유를 찾도록 돕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신뢰를 쌓아갔다는 거죠. 자,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1차 미팅, 퀄리티 인포메이션, 퀄리티 인터뷰라고 하죠. 굉장히 질 높은 정보인데 이거를 어느 시점에 누구에게 전달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건 우리의 판단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과 비용과 에너지를 투입할지 말지도 이건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한정되어 있는 우리의 시간과 비용과 에너지를 투입할 때 조금 더 생산적인 곳에 투입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공의 8단계 준비 단계에서 명단을 작성하고 선별하는 단계가 마지막 단계에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퀄리티 인터뷰. 자, 이분이 어떤 분인지, 삶에서 뭘 추구하는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마음은 급하지만 그래도 그 다음 단계 2차 미팅으로 연결시켰을 때 보다 확률이 높고 가능성이 높은 그런 분께 우리 한정된 시간과 비용과 에너지와 팀워크를 집중시켰을 때 훨씬 더 나은 결과치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명단을 작성하고, 그래서 우리 하루에 해야 될 12가지 일들 중에 하루에 10통화씩 통화하는 거 있죠? 그리고 용건과 용무가 없더라도 계속 상대의 안부를 묻는 전화통화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3번 통화하면 한 번 만난 것과 버금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업하기 전에
알았던 분들과 계속 교류하거나 만남을 갖지 않았던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과 계속 친밀감을 회복하려면 자꾸 나의 목소리를 들려주시고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카톡이나 이런 텍스트, 자, 문자도 보내주시고 내 목소리도 들려주시고 이렇게 했을 때 내 얼굴을 보여줬을 때 훨씬 더 어떤 깊이 있는 얘기를 하기가 쉬워진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뭐 몇 달간 수년간 연락 한 번 없이 만나서 제품 체인 얘기하기에는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이 되게 필요하고 늦을 것 같지만 늦지 않습니다. 서둘러서 우리가 찾고 있지 않은 분을 찾으면요, 불필요한 게 너무나 많이 소모됩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찾고 있는 분들을 찾았을 때는 굉장히 보람있고 재미있게 비즈니스를 진행해 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1차 미팅은 매우 필요하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차 한 잔 나누면서 근황 파악하는 거예요. 근황 파악.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수집된 니즈와 정보들이요, 굉장히 귀하고 그거 가지고 경험 있는 분과 미팅을 하시고요. 그 다음 이분을 제품으로 연결시킬 건가, 제품도 어떤 제품으로 연결시킬 건가, 이분이 뭘 찾고 있다, 그러면 팀워크로 사업으로 바로 진행시켜도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실질적인 구체적인 그 다음에 방법론과 행동론이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내가 어떤 제품이나 사업을 노출시키는 것보다는 가볍게 차 한잔 나누면서 상대의 근황과 니즈를 파악하는 1차 미팅이 중요할 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사람을 설득하기보다는 나와 다를 수 있다. 우리는 거절받으면 아프죠. 상처받죠. 의욕이 꺾이죠. 왜 그러냐면 나와 다를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요. 사람은 항상 나와 다를 수 있습니다. 나처럼 모든 사람이 체인 사업이 최고고 제품 최고라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나도 그랬다는 사실. 나는 처음에 스폰서 및 전달했을 때 최고입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나와 같을 수도 있지만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 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다를 수 있다를 이해하고 그걸 확인하러 가는 자리, 그게 1차 미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너무너무 편해요. 왜냐하면 내가 상대에게 기대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바라는 게 없죠. 그러니까 당당하게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첫 만남에서 신뢰를 주는 거예요. 뭔지 모르는데 전에 내가 알았던 그 친구, 그 지인하고 보다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변화된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상대에게 신뢰라는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뢰를 기반으로 상대의 니즈와 욕구, 가치관을 우린 들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말씀하시고 많이 듣고 먼저 듣고 나중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에 대해서 아는 게 많은 만큼 우리는 다양하게 그 다음 단계를 진행시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상대를 모르고 전달된 아무리 좋은 정보를 할지라도요, 좋은 인상과 좋은 감정을 주는 것보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머릿속에 마음에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건요, 좋은 인상 그리고 좋은 감정을 주는 일이 훨씬 더 오래 기억에 남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사람의 감정이 움직여지는 프로세스 과정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치죠.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제품, 이렇게 나의 미래의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비즈니스를 안 합니까? 왜 그럴까요? 제대로 된 설명을 들어보질 않았어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무지해서 그래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르니까 당연히 관심이 없죠. 관심이 없는 분에게 계속 얘기해 보세요. 입만 아프죠?
관심이 없는 분에게는 어떤 얘기를 해도 안 들려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1차 미팅에서 집중해야 될 건 관심을 유발시켜야 돼요. 그런데 되게 어디서 관심이 느껴지냐면 나의 변화. 뭔진 모르겠지만 내가 알았던 지인이 전과 다른 이미지 좋은 쪽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관심이 유발돼요. 그러면 거기서 호기심이 생깁니다. 호기심이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떤 제품 얘기나 사업을 전달했을 때 이분이 이제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관심과 호기심을 유발시켜서 그 다음에 우리가 상대에게 던져야 될 멘트는 뭐예요? 알아보자. 검토해보자. 알아보자. 검토해보자. 그러면 호기심이 유발된 사람은요, 이거에 응합니다. 그러면 초대는 이때 수월해지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검토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알던 거랑 다르네? 그러면 이분이 조금씩 제품도 써보고 다양한 미팅에 규모가 큰 사이즈의 미팅에 참여하면서 이제 확신을 갖게 되죠. 그 다음은 믿음의 단계가 커지죠. 결단이 일어나죠. 한번 해봐야겠다. 도전하죠. 도전하다 보면 이제 진짜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한번 내 삶을 변화시켜보고 뭔가를 이루어내겠다라는 이제 굳은 믿음의 끝단 신념이 생겨요. 이 상태가 지속되면요, 이제 성취해내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것도요, 무지입니다. 근데 대개 우리는 모르고 있거나 잘못 알고 있는 분들, 그걸 통해서 관심이 없는 분들을 우리가 만난다는 거 항상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나의 변화를 통해서 상대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관심과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단계가 매우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감정은 이렇게 과정을 통해서 움직인다는 말씀드립니다. 첫 만남의 설계, 신뢰를 주는 5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 늘 배우시죠? 미인대칭, 따뜻한 미소와 인사. 따뜻한 미소와 인사. 진심 어린 대화. 그리고 질문하고 경청하는 거. 그리고 그냥 그분이 살아오면서 계속 쭉 쌓아왔던 이력 중에 많이 칭찬받았을 만한 칭찬보다 그런 진솔한 대화 속에서 나만이 느낄 수 있는 감지된 그런 칭찬들을 해줬을 때 상대는 굉장히 인상 깊게 남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심을 표현해주면요, 다음에 또 만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자연스러운 대화. 그래서 1차 미팅 진행하실 때 혹은 뭐 사업 설명 진행할 때도 이와 같은 우리가 폼 잡으라고 하거든요. 폼 잡으라고. 그야말로 폼 잡아야 됩니다. 첫 번째 F는 패밀리, 가족 얘기, 가족 안부 묻는 거. 굉장히 공감대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아큐페이션, 직업. 하는 일 잘 되냐고 물어보겠죠. 굉장한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겠죠. 그 다음 레크레이션. 자, 레크레이션은 취미이기도 하지만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그분이 취미가 뭔지 질문을 통해서 경청하고 공감을 만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는 레크레이션이란 건 그분이 여가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함이에요. 우리 사업을 진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원료는 시간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분들이 성장하죠. 근데 그분이 어떤 개인적인 취미, 운동을 하거나 뭐 사진을 찍거나 다양하게 자기 성장과 개발을 위해서 뭔가 꾸준히 운동을 하거나 취미생활을 한다? 이분은 굉장히 자신의 삶에 규모와 짜임새가 있는 분이에요. 이런 분들은 자기 삶의 애착과 자신을 돌볼 줄 아는 분이에요. 이런 분들이 우리 사업을 전달했을 때요, 받아들일 확률도 높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 사업을 검토해보고 나서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됩니까?
그 여가 시간들을 어떻게 해요? 취미생활 했던 시간들을 일정 기간 동안 우리 사업으로 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레크레이션, 이 여가 시간에 뭘 하는지 질문하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메시지예요. 메시지,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 이게 돈 얘기일 수도 있고요. 어떤 이 사업이 내가 바라본 관점에서 가치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그분이 대화를 나누는 중에 매우 부정적이거나 내가 찾고 있는 분하고 부합되지 않으면 메시지 그냥 의미 있는 일이라고만 얘기해 주시고 돈 얘기는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뭘 찾고 있거나 되게 긍정적이에요. 그러면 메시지, 머니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현재 하시는 일 하시면서 약 18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의 추가 수입이 발생된다면 어떠시겠어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반대를 하기 위한 반대가 아니라면 그러면 좋죠. 대개가 이렇게 대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성공적인 거예요. 제가 오늘은 뭐 오랜만에 뵙고 차 한잔 나누려고 뵈려고 했는데 제가 다음에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아이템 비즈니스가 있는데 제가 직접 전달하는 것보다는 오랫동안 하셨고 결과를 만들어낸 굉장히 유능하고 꼭 만나게 해드리고 싶은 분이 계시다. 그 기회가 된다면 그분과 꼭 자리를 한번 만들고 싶다 정도까지 끝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후속 조치를 들어가면 훨씬 더 유익합니다. 그래서 이런 FORM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 좋겠죠. 1차 미팅은 이것만으로 성공적입니다. 자, 세 번째, 상대의 상황과 문제를 질문과 경청으로 파악해야 돼요. 우리는 이 1차 미팅, 요 신뢰를 만드는 데는 상대의 얘기를 듣는 게 중요하지 내 얘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묻지 않는 한 내 얘기를 많이 하는 건 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니즈 파악하러 가셔서 내가 많은 얘기를 하시잖아요. 니즈 파악 다 하고 와요. 그럼 그 다음 단계로 진행시키기가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상대의 현재 상황 컨디션을 파악하고 현재 그분이 어떤 삶의 문제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질문과 경청을 통해서 파악하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결국은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대안이 제시되면 우리 제품과 사업은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간접적으로 관심 유발을 하고 호기심을 자극시키는 거죠. 자, 상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변화를 통해서 상대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거죠. 우리 사업 설명은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이유를 통해서 상대도 이 사업을 시작해야 될 이유를 찾도록 돕는 것, 그게 사업 설명의 목적 아닙니까? 내가 이 사업을 하게 된 나의 스토리, 내가 현재 직장생활 자영업을 하고 있지만 한계를 느끼고 벽을 느끼고 어떤 노후의 미래의 자녀에 대한 그런 부분들, 내가 느꼈던 그런 그 현실 점검, 그 부분들을 나의 얘기를 통해서 상대도 간접적으로 자신의 현실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훌륭하죠. 간접적으로 관심 유발로 호기심을 자극하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다섯 번째, 상대의 니즈와 욕구를 파악해서 초대의 명분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를 알면 알수록 초대의 명분이나 그 다음 초대로 연결시키는 건 매우 자연스러운 행위입니다. 여섯 번째, 거듭 말씀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체인 사업을 통해서 변화된 모습으로 다가서야 합니다. 뭐 어떤 사업 시작했다는데 변화된 게 하나도 없고 뭐 이래버리면 그가 전에 만났던 관계 연장선상에서 나를 바라보니까 이 사업과 제품이 전달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변화된 모습으로 다가서야 한다 말씀드리고요. 자, 초대와 거절의 의미입니다.
자, 사람은 자신의 말을 들어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엽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요. 또 만나고 싶죠? 그래서 빈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요즘 너무 좋아 보이시는데 좋은 일 있으세요? 이런 단순한 이거 물론 형식적인 말일 수도 있지만 이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상대의 감정의 문, 벽을 깨는 수단이에요. 그리고 초기의 만남의 목적은 설명이나 설득이 아니라 말씀드리죠. 다음 단계로의 연결이다. 자, 우리는 사업을 시작한 초기 단계에 사업가분들일수록 그렇습니다. 이제 한 3개월, 6개월 배우잖아요. 내가 다 알 것 같은 거예요. 다 설명할 수 있는 것 같아. 이게 패착입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죠. 나는 다 알고 설명할 수 있더라도 내가 아는 지인과 나를 알고 있던 인맥들은요, 내가 내 입으로 설명하는 건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는 내가 하지만 제품을 쓴 체험, 또 이 사업을 통해서 변화된 나의 모습, 내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 다음 단계의 어떤 결과치를 보여주거나 가능성이나 비전을 보여주는 건 내가 해서 내가 아는 지인들을 움직이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호일러의 법칙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2차, 3차로 진행되는 규모가 커지는 내 능력이 아닌 팀워크로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단계로의 연결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초기 단계의 만남의 목적은 다음 단계로 진행되는 객관적으로 그분이 검토해 볼 수 있는 미팅으로 연결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친밀감과 공감이 형성될수록 초대는 자연스러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지인이란 게 뭐예요? 친밀감과 자주 봐서 뭔가 이렇게 통화하는 게 있는 분 아닙니까?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쉽게 한번 와보라고 쉽게 얘기 꺼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초대가 자연스러워지겠죠? 자, 초대는 판매나 영업이 아닙니다. 그에게 기회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건강과 아름다움과 지금보다 나은 소득, 풍요로움을 전달하는 그 기회를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지 영업이나 판매가 아니라는 사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절은 실패가 아닙니다. 이건 통계적 필연이에요. 통계적 필연. 10명 중에 20%의 긍정적인 사람이 존재한다. 이 통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8명의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그 만남을 통해서 거절과 실패는 필연이에요.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절과 실패는 결과라는 걸 만들어내기 위한 통행료죠. 이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으시면 결과도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결과만 바라죠. 거절과 실패는 아파해요, 힘들어요. 하지만 그 거절과 실패 없이 어떻게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의미니까. 그래서 거절과 실패는 우리를 학습시켜주는, 결과로 연결시켜주는 다리이지 아픈 게 아니라는 거, 그걸 통해서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거 꼭 이해해 두시고요. 그리고 거절과 실패가 쌓일수록요, 나는 더 유능해지고요, 더 똑똑해져요, 스마트해져요. 그러니까 당연히 확률이 올라가죠. 그래서 20%였던 확률이 30%, 많게는 40%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 오늘 시도한 모든 초대는 내일의 결과물로 돌아옵니다. 단 통계적 필연, 확률이라는 다리를 건너야 되겠죠. 그래서 지난 60년이 넘는 미국에서 시작되어진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이거 진짜 금과 옥조 같은 명언입니다. 쇼 10, 스폰서 2. 파레토의 법칙과도 상통하죠. 10명 중에 2명은요, 20%는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2명은 부정적이에요. 중간에 6명은요,
내가 학에 따라 긍정도, 부정도 어디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 20%의 10명 중에 2명은 긍정적인 유전인자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흔히 제가 PSC 지난 55기 1주차에도요, 대다수의 분들이요, 1주차가 아니군요. 3주차에 자신의 장점과 개선점 스피치 하시는데 대다수의 분들이요, 기가 얇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결국은 기가 얇아서 손해도 보지만 그런 분들이 기회도 잡습니다. 그게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쇼텐 스폰서 2라는 10명에게 쇼더 플랜 보여주면 현재가 아닌 현재를 통해서 미래의 나의 모습, 미래의 어떤 가능성을 10명에게 보여주면 2명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더라. 이 2명이 나와 함께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파트너가 될 확률이 높고 나는 그의 스폰서가 되는 거죠. 쇼텐 스폰서 2. 이 확률을 믿으세요. 그리고 나는 뭐 해요? 꾸준히 만남과 초대를 반복해 나가시는 거죠.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 상대의 마음을 여는 언어입니다. 판단보다는 공감. 우리가 명단 작성할 때도 미리 판단하지 말라 그러죠. 항상 변수가 있어요. 이 친구는 꼭 함께 할 거야?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의외에 생각지도 않았던 누군가가 함께 하겠다고 나옵니다. 판단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전달하는 거예요. 그의 건강과 아름다움과 지금보다 나은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우리는 그냥 우리의 사명은 전달하는 거예요. 판단은 그가 합니다. 그러니까 판단보다는 공감을 일으켜야죠. 설명보다는 질문을 던졌을 때 상대의 니즈와 정보를 파악하는데 중요합니다. 그래요. 그럴 수 있겠네요. 이 동조해주는 언어는요, 최고의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저분이 나랑 함께 하구나? 같은 생각이구나. 이때 사람은 되게 동조의식, 함께 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당장은 사업이 아니어도 지금 그분의 타이밍이 안 될 뿐이죠. 타이밍이 된다면 함께 할 가능성이 높은 분들이죠. 언어의 에너지는 긍정적인 감정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은요, 잘 한번 보시자고요. 긍정적인 감정이 건드려져서 이 사업을 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부정적으로 감정이 건드려져서 안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에요. 그래서 절대 부정적으로 상대의 감정을 건들 필요 없죠. 긍정적으로 감정을 불러일으켜주면 제품도 전달되고 사업도 전달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긍정적 감정 언어를 사용할수록 초대의 문이 열립니다. 이거 저는 공감합니다. 긍정적 감정의 언어를 사용할수록 초대의 문은 활짝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5가지 자세 중에서도 두 번째 긍정적인 자세가 있죠. 역사상 어떤 분야의 어떤 성공한 분도요, 책에서도 강연에서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해서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이런 사례를 못 봤어요. 긍정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독서를 하고 오디오를 듣고 미팅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인간은 늘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자꾸 희석해서 긍정적으로 승화시키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초대의 문이 활짝 열린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감정이 움직여지는 포인트입니다. 사람은 논리로 설득되지 않습니다. 물론 논리가 기반이 돼야 되겠죠. 언제요? 그가 사업 설명을 참여하기로 초대회에 응했을 때 논리가 필요하죠. 하지만 논리로 설득되지 않는 겁니다.
긍정적인 감정이 움직여져야 되고요. 감정은 신뢰의 뿌리이자 초대의 열쇠입니다. 첫인상은 감정으로 결정되고요. 감정은 공감에서 생깁니다. 감정이 통하면 대화의 결과가 달라지죠. 대화가 통하고 서로 잘 뭔가 감정의 교류가 일어나면 대화도 재밌고 즐겁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질문하고 경청하고 굉장히 유익한 그런 미팅 시간이 될 수 있겠죠. 당연히 결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긍정적 선택이 이끌어내는 대화. 초대의 본질은 상대에게 부담을 주는 게 아니에요. 상대를 위한 가치와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일이어야 전달되고 이 가치 있는 일을 통해서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되고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 돈은 따라 붙죠. 자, 상대에게 부담 없는 상대를 위한 초대 언어. 자, 나를 위한이 아니라 언니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산 사람 소원은 왜 못 들어줘? 내 소원인데 한 번만 와서 들어줘. 한 번만 와서 들어줘. 제발 부탁이야. 이분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분이 집중해서 들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들어주러 왔어요? 내 얘기가 아닌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서 타이밍이 맞고 찾고 있는 분이면 연결될 수도 있지만 대개가 확률적으로 보면요. 그냥 듣고 나서요. 듣지? 들어줬지? 더 이상 나 귀찮게 하지 마. 이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니 사업적으로 딱 터치하고 손을 댔으면 끝장을 보시든지 그게 아니면 어설픈 나를 위한 초대는 이거 일만 더 어렵게 만든다. 상대를 위한 초대여야 돼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초대해야죠. 기회를 주는 쪽은 누굽니까? 우리 아닙니까? 기회를 주는 쪽은 우리예요. 그래서 상대를 위한 초대 언어를 사용하셔야 되고, 자, 처음부터 미팅 초기부터 뭐 왜 해야 되는가 보다는 왜 검토해 볼 가치가 있는가, 왜 알아볼 가치가 있는가를 강조해야 되겠죠. 이제 조금 관심과 호기심이 유발됐는데 막 드립다 막 해보자 한다고 해서 그분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자극적인 뭔가 혜택을 줘야 되겠죠. 그러지 않으면 그분이 스스로 움직이겠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진짜 제대로 검토할 수 있는 알아보는 시간을 주고 가치를 확인해라 를 강조해 주셔야 되겠죠. 초대는 정보를 전달하기 앞서서 공감으로 만들어진 감정 교환이고요. 이 감정 교류와 교환을 일으켜야 돼요. 아, 저 사람이 뭔가 모르지만 나한테 나쁜 얘기는 아니고, 아, 그래, 알아볼 만한 뭔가 가치와 의미가 있는 얘기를 하고 있구나 라는 감정의 교류가 일어나야 그때부터 이분이요, 얼굴에 굳은 얼굴 표정도 펴지고요, 미소도 띠고 물어보기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태도가 바뀝니다. 그래서 초대는 정보 전달에 앞서서 공감으로 만들어진 감정 교환이 매우 중요하다 말씀드리고요. 자,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감정이 움직여진 순간 초대는 수월해집니다. 자, 네트워크 마케팅은, 우리 체인 비즈니스는 긍정적 감정의 연결이죠. 이런 긍정적인 감정들이 연결됐을 때 이게 하나의 사슬처럼 연결됩니다. 그랬을 때 팀이 만들어지고 확장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1차 미팅은 신뢰입니다. 내면의 변화는 우린 잘 몰라요. 근데 내면의 변화가 외면으로 표현되는 거죠. 자, 이 사업을 하기 전에는 그냥 편하게 입고
편하게 말하고 편하게 행동했더라도 아직 상대가 우리 사업을 정확하게 모를 때는요, 그 상대는 누굴 통해서 이 제품과 사업을 봐요? 나를 통해서. 그래서 나는 체인의 제품과 사업의 기회를 투영해주는 거울이에요. 반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체인 비즈니스 할 때만큼은 특히 새롭게 누군가를 만나시는 그 1차 미팅, 2차 미팅 자리라면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진 모습으로, 뭐 원판은 뭐 어떻게 못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조금 다듬어서 조금 연출하셔서 그 미팅 자리에서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답고 멋진 모습으로 내 지인이 벌써 외모부터 걸음걸이부터 눈빛부터 뭔가 달라졌다, 뭔가 있다. 사람들은 그걸 봐요. 그걸 보고 그 다음 말이 귀로 들리는 거예요. 들은 거는 오래 안 가고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눈으로 본 게 오래 가고 기억에 남아요. 뭔가 있다? 무엇 때문에 우리 지인이 저렇게 좋은 모습으로 변화됐을까? 뭐 외모도 그렇고 말투도 그렇고 전 같지 않게 굉장히 하여튼 무언가 말할 수 없지만 좋은 모습으로 변화됐다. 그게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1차 미팅에서, 모든 미팅에서 신뢰라는 첫 씨앗을 뿌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통하지 않으면 고통스럽죠? 감정이 통하면 그 다음부터는 편해지고 쉬워지고, 처음에 이 감정이 통하지 않으면요, 내 진심, 진짜 상대를 위해서 하는 얘기들이요, 고스란히 상대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통하고 소통이 되면서부터요, 진짜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이 사람이 하고 있다는 거를 딱 그게 통하는 순간요, 상대는요 이제 눈시울을 붉힙니다. 그래서 스피치 할 때 가끔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스폰서님이, 리더분들이 그렇게 진심으로 했던 것들을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너무너무 죄송했다, 뭐 이런 스피치 하는 것들 많이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뢰를 쌓는데 일관성이 중요한 거예요. 꾸준함은 능력보다 더 위에 있는 건 꾸준함이에요. 천재도요, 꾸준하지 않으면 그냥 평범한 꾸준히 하는 이거 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해나가는 거, 한결같은 모습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얻고 좋은 친구를 만드는 일이 곧 사업의 시작입니다. 자, 끝없는 추구에도 성공한 사람들의 30가지 습관 중에 25장, 성공은 인간관계다. 성공은 인간관계다. 자, 무엇을 하느냐보다 누구를 아느냐가 중요하고요. 누구를 아느냐보다 누구와 어떤 우정을 쌓아나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 사업은 5가지 멘탈 시스템에도 있지만 4번째가 우정입니다. 우정.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는 스폰서, 파트너, LOS 간에, 때로는 크로스라인 간에 좋은 우정, 서로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칭찬해주고 배려해주고 나누어주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정이 쌓여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장 빨리 얻는 방법은 뭐예요? 그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해주면 나도 내가 원하는 걸 얻게 되죠. 이게 가장 빠르게 얻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제 시작한 분들을 루비로 만드는 방법은 쉽습니다. 그분과 깊이 있는 우정을 쌓으시면 돼요. 깊이 있는 우정이라는 건 뭐예요? 믿어주는 거죠. 믿어주는 거죠. 친구를 위해서 기꺼이 내가 봉사하고 희생해 줄 수 있는 게 깊은 우정 아닙니까? 사랑하고. 이러면 사업이 안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진짜 우리는 우리의
파트너분들을 나의 어떤 PB를 일으키는 도구로 쓰지 마시고 매출을 올리는 수단으로 여기지 마시고 깊이 있는 진정한 우정을 나눈다면 이 사업은 안 되는 게 어렵겠죠. 그래서 좋은 친구를 만드는 일이 곧 우리의 사업의 시작이고 그 우정의 깊이를 더해가는 것이 우리 사업의 성장이고 완성도를 높여가는 거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공감과 진심으로 연결되면 좋은 관계가 형성되고 초대는 수월해집니다. 자, 결국은 미팅 프로세스에 의해서 작은 단위에서 1대1에서 프로모션을 통해서 2대1로 다대1로 규모가 커지는 미팅들이 있죠. 이 프로세스를 어떻게 내가 먼저 참여해서 잘 이해하고, 자, 이해한다는 건 내가 상대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할 수 있는 단계. 그래서 내가 프로모션에서 초대하고자 하는 미팅에 그분의 눈높이에서 왜 참여하셔야 되고, 참여하셨을 때 당신에게 얻어지는, 배워지는, 느껴지는, 공감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강력하게 프로모션해서 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시간과 비용과 에너지를 투입시켜서 참여하는 그런 초대되어진 분들이 많다면 사업은 거기서 왕성하게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초대는 성장 단계에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초대를 거치지 않고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라인과 오프라인 온라인 미팅이 병행이 되죠. 자, 온라인도 중요하지만 오프라인 미팅에서요, 현장에 왔을 때 훨씬 더 감동이 커집니다. 그 강사분들의 눈빛과 함께 참여하고 있는 분들의 그 열기, 또 열정, 분위기,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똑같은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가능하다면 온라인 플러스 오프라인 미팅에 조금 더 집중하시고 그때 참여하셨을 때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얻어 가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가 형성되고 초대는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상대의 긍정적인 감정이 움직여지도록 우리는 많은 정성과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초대는 수월해지겠죠. 초대가 수월해지면 당연히 사업은 자연스럽게 수월해지고 빠른 성장과 수입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래서 제가 11월 달 준비한 줌미팅은 이것으로 마무리 드리고요. 아침 저녁으로 많이 쌀쌀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또 이동하실 때 각별히 안전운전 하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